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조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이제 1학년 2학기에서 각에 대해서 배우죠. 각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용어들을 좀 많이 배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물론 여기 위에다가 목차를 써놓긴 했어요. 그죠? 각, 그리고 각의 분류 뭐 이렇게 써놓고요. 각의 분류, 그리고 막국지각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수직과 수선. 여기 글씨가 안 이쁘죠? 이상하네요. 그래서 오늘 좀 배울 걸 좀 먼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에 대해서 배우고, 각의 분류에서 이제 평각이 뭔지, 예각이 뭔지, 둔각이 뭔지, 직각이 뭔지 한번 배울 거고, 물론 복습을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 좀 비슷한 거 해서 막국지각에서는 이제 교각이 뭔지, 교각이 무엇인지, 또 막국지각이랑 또 무엇인지, 막국지각의 성질까지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수직과 수선에서는 또 뭐 배울 거냐면,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직교에 대해서도 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수선도 배울 거고, 왜 안 나오니? 수선,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도 배울 거예요. 배울 게 많죠? 그리고 수선의 발도 배울 거고요. 우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배울 거예요. 오케이? 근데 쉬워요, 여러분들. 되게 많아 보이지만 되게 쉽고요. 그 기호랑 그런 걸 이용하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첫 번째,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각. 자, 일단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각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삼각형 이렇게 있고, 뭐 여기가 60도입니다. 이러면 이거 60도 이렇게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돼 있어서 각 60도를 각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또는 각 디귿, 니은, 기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학생 때는 영어를 씁니다. 별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뭐 A, O, 여기를 뭐 B라고 할게요. 이제 우리는 이 각을 표현하고 싶어요. 요 각. 이 각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기호를, 오늘 좀 기호도 좀 많이 알아야 되니까 기호. 각을 이렇게 써요. 얼마나 편해요. 이제 각 한글로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A, O,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또는 각 B, O, A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편한 거 각 O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또 여기를 뭐 스몰 a라고 하면 각 A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때 썼던 거를 중학생 때는 이런 느낌으로 이 기호 샥샥 요거 이게 각이라는 기호죠. 각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현하고자 하는 각을 이제 마음껏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쉽죠?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가죠. 그러면 각의 분류 거창하게 썼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알 것 같긴 해. 초등학생 때 했으니까. 일단 물어볼게요. 그럼 예각이 뭐예요, 여러분? 예각 기억나요? 예각, 삼각형 이런 걸로 배웠을 겁니다. 대답 못해도 돼요. 제가 할 거니까요. 예각은 뭐다? 기억하세요. 이제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각. 알겠죠? 0도보다 커야 돼요. 그리고 90도보단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9도 이런 거는 이제 예각이에요. 뭐 45도 이것 또한 예각이에요. 91도 이거는 예각 아니에요. 땡땡. 90도보다 크잖아요. 그죠? 90도 이건 예각일까요? 아니에요. 얘도 얘가 90도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89.999 이런 친구들이 예각인 겁니다. 그러면 90도는 뭐냐라고 궁금해 할 텐데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죠. 직각을 이제 우리가 90도라고 해요. 물론 90도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여러분. 90도예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직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죠. 직각을 그린 그림이 이거죠. 90도. 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호로. 딱 이렇게 빨간색. 이거 많이 쓰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둔각 뭡니까? 예각 나왔으면 둔각 솔직히 알아야 된다. 둔각 뭐예요?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이죠. 이게 바로 둔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90도보다 크고 180보다 작은 이런 각들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130도. 이거는 둔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초등학생 때 이걸 이어서 이제 둔각, 삼각형 이렇게 불렀겠죠. 기억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평각입니다. 평각은 뭐예요? 혹시 압니까? 180도를 우리가 평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직선 딱 그었을 때 여기 이게 180도. 이걸 이제 우리가 평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각의 분류 4개입니다. 예각, 직각, 둔각, 평각 머릿속에 딱 정리가 박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보도록 하죠. 이제 세 번째인가요? 수직과 수선이라는 파트죠. 수직과 수선을 배우는데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배워야 될 용어가 뭐냐면 교각이라는 걸 배워야 돼요. 교각. 교각이 뭘까요? 좀 어렵죠. 사실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생기는 각, 여기 A, 여기 뭐 B, 여기 C, 여기 D라고 했을 때 이 4개를 우리가 교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선 두 개가 만났을 때 써줄게요.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 직선 두 개가 만났을 때 생기는 각들, 각, 이거를 바로 우리가 교각이라고 합니다. 몇 개 생겨요? 2개 만나면 보통 4개 생기죠. 그죠? 4개가, 교각이 4개가 생겨요. 이게 좀 외우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유사한 게 뭐 있냐면, 여러분 교점 기억나요? 교점? 옛날 거예요. 점선면 할 때. 교점은 뭐였냐면 직선 2개가 이렇게 직선 2개가 만나는 점, 그걸 교점, 교차해서 만나는 점, 얘는 교차해서 생기는 각. 이렇게라도 제발 외워주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교각이라는 건 뭐다? 직선 2개가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이 바로 교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 이제 막곡지각을 배웁니다. 챕터 이름이 수직과 수선이 아니군요. 생각해보니까 막곡지각이네요. 챕터 이름이 막곡지각이에요. 세 번째, 그죠? 막곡지각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교각이 이렇게 4개가 생겼어요. 막곡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을 이야기해요. 마주보고 있는 각. 교각 중에서 마주보고 있는 거, 누구랑 누구? 여기 C랑 요 A. 이 둘은 서로 막곡지각이에요. 각 C와 각 A는 막곡지각이다. 또 뭐랑 뭐? 여기 보면 D와 B, 그죠? 각 D와 각 B는 얘도 막곡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마주보고 있는 각을 막곡지각이라고 해요.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각 C의 막곡지각은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누구다? 바로 대답해요. C랑 마주보고 있는 친구 A. 각 A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 각 D의 막곡지각 누구예요? 각 B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막곡지각이 뭔지 알았는데 이거에 좀 성질이 있어요. 성질, 중요한 성질.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막곡지각은 크기가 서로 같다. 이건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이렇게 교각이 이제 직선 2개가 만나서 교각이 4개가 생겼어요. 그죠? 여기 60도라고 할게요. 근데 과연 여기가 몇 도냐라는 거죠. 이 60도, 여기의 막곡지각은 여기에요. 근데 이게 과연 60도일까? 를 생각하는 건데 잘 보세요. 아까 평각 배웠죠? 직선 하나 몇 도입니까, 여기? 180도죠. 180도에서 60도 빼면 이 파란색 몇 도예요? 파란색. 120도죠. 오케이. 120도예요. 근데 120도를 봤는데 초록색. 여기 또 몇 도예요? 180도죠. 180도에서 또 초록색 빼면 120도죠. 그럼 결국 여기 몇 도? 60도다. 우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막곡지각은 항상 각의 크기가 서로 같대요. 그래서 여기가 120도면 여기도 120도가 된다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막곡지각은 마주보고 있는 각이고 2개의 크기가 같다. 이런 걸 기억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넘어갈게요. 이해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아까 제가 잘못 쓴 거 수직과 수선. 아까 잘못 썼죠? 순서를 헷갈렸어요. 수직과 수선. 근데 수직이라는 걸 이제 또 여기서는 직교라고도 좀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직교. 자, 아까 거랑 조금 연관이 있어요. 복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두 직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교각이라고 했어요. 그죠? 교각. 그런데 두 직선이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90도로 만났어요. 90도. 이렇게 다 90도죠. 그럼 여기도 90도로 만났을 때 이런 거를 이제 직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교한다. 혹은 뭐 수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직선이 만났는데 90도로 만났어요. 이런 거 이제 직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수직이라는 건 알겠어요. 90도로 만나는 거예요. 90도. 직교도 뭐 당연히 90도 같은 표현이에요. 수선이라는 건 뭡니까? 수선이라는 건 얘도 쉽게 말하면 이제 수직인 선분 혹은 수직인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 얘는 뭐 직선 AB죠. 직선 AB에 대해서 수선을 그으세요.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해요. 직선 AB에 대해서 수선은 누굽니까? 지금 나와 있는 요거 CD라고 할게요. CD라는 직선이 수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CD에 대해서 수선은 누구입니까? CD에 대해서 수선은 누구? AB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직인 선분 혹은 수직인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선이 그런 뜻이에요. 수직인 선분, 수직인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은 의미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직교라는 건 이제 두 개가 만났는데 이런 90도로 만났을 때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태. 그런 상태. 만났는데 90도. 수선은 뭐에 대해서 무엇의 수선이다. AB에 대해서 수선은 CD다. 혹은 CD에 대해서 수선은 AB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기호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AB랑 CD 이게 지금 직교하잖아요. 직교. 그럴 때 기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기호만 쓰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수업 시간에. 저는 이유를 절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호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우리 학생들이 이 기호를 너무 좋아해서 전 자주 써줍니다. 네. 어쨌든 요거 이게 바로 90도로 만난다 라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뭐 요정도 이 정도가 일단 수직과 수선에서 중요한 용어들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수직 이등분선 그리고 또 뭐 수선의 발 이런 것도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 뭐 선분 AB가 이렇게 있어요. 선분 AB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수직 이등분 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등분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이 누가 봐도 똑같죠? 똑같이 2등분을 하는데 여기를 또 90도로 쪼개는 이 선분 이름이 바로 수직 2등분 선이라는 소리예요. 제 손이 이상한 건지 왜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그려지는지 모르겠네요. 90도로 이렇게 쪼개는 이 선의 이름이 수직 2등분 선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이제 꼭 알아야 돼요. 수선의 발은 뭐냐면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점 A라는 점에서 이 직선에 90도로 내려요. 90도로 선분을 긋는다 쳐요. 그럴 때 이 교점 이것의 이름이 수선의 발이에요. 이 점의 이름입니다. 이거는 이 점의 이름. 알겠죠? 보통 H 많이 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사실. 수선의 발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좀 잘 많이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어떤 점 A에서 직선까지 90도로 그었을 때 그 생기는 교점, 이 점의 이름이 수선의 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얘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뭐냐면 선생님 점이랑 직선이랑 거리 말하고 싶은데
저는 이 길이로 자를 이걸로 잴래요. 5cm. 이걸로 할래요. 선생님 저는 이거 같아요. 10cm요. 이 길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했습니다. 가장 짧은 거리. 이 수직으로 만났을 때 생기는 이 거리. 만약에 이게 4cm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찍고 직선이 이었을 때 이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고 싶어요. 항상 무슨 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 직선으로 그어서 90도가 되게 하는 이 거리를 읽어줘야 된다라는 소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각에 대해서 한번 개념적인 부분들은 다 설명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안 빠뜨리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물론 교재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거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들 한번 복습하면서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각에 대해서 배웠고 기호들 기억해 주세요. 기호들 그리고 각의 분류 예각, 둔각, 직각, 평각 이런 게 뭔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각이 뭔지 막곡지각이 뭔지 그리고 막곡지각의 성질이 뭐였는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직과 수선 어렵죠? 직교한다 뭐 수직인 상태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직교는 알겠죠? 수선이라는 거는 어떤 선분에 대해서 수선을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이 뭔지 수선의 발 너무 많이 나와요. 알겠죠? 수선의 발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기호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